생각해보면 이 증류주가 증류 과정에서 좀 한 땀 한 땀 똑똑똑 떨어지잖아요. 이게 어떻게 널리 퍼졌는지 궁금해요. 예. 이 증류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, 이 아시아에서는 이제 발전한 증류는 이제 크게 몽골식과 중국식으로 이제 학자들이 나눴는데요. 이 몽골식은 이 증류주를 솥 안에 넣어서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받는 형태이고, 이 중국식은 튜브를 사용해서 이 안에서 증류된 그 땀 한 방울 한 방울 그거를 받아내는 그런 방식이라서 조금 더 복잡한데요. 고려 말 조선 초기에는 이 몽골식 더 단순한 이 증류법이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순한 기술이 들어와서 이 재빠른 유행에 아마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. 그럼 집에서도 막 이렇게 해 먹을 수 있고 막 그렇죠. 이랬을까요? 네. 아,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점차 더 복잡해지는 형태로도 이제 발전을 합니다. 근데 이 증류법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기록이 또 귀중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. 이 안동장 씨가 저술한 요리책 음식 디미방에는 소주의 조리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은 또 이제 술을 발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발효제가 이제 한자로 국이라고 하는데, 이 책이 한글로 된 최초의 유리서니까 네, 네, 이게 네. 국이 아니고 누룩이라는 발효 들어보셨죠? 예, 네. 누룩으로 이제 기록을 네. 하고 있고요. 이제 특히 소주 이제 증류 과정을 언급하진 않았지만, 이 술에 끓인 액체에서 얻은 가스 증기의 그 응축을 재빨리 이제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 뚜껑에 냉수를 붓는다고 합니다. 냉수를 부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가스가 확 이제 응축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그 방울방울로 맺혀져서 네. 빨리 소주를 얻어낼 수 있다. 그래서 아. 이렇게 부으면 소주를 몇 잔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예, 이 조선시대 소주는 당시 조선시대의 술 문화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이 가양주 문화, 집에서 이렇게 술을 담그는 문화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이 가양주 문화라는 것은 이제 술을 손님 접대, 그리고 또 약주, 네. 그리고 제사 등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정 양조 문화, 그 문화의 일부가 되어서 원래는 제사 때는 이 소주를 사용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의리서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소주가 존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, 송나라 때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네요. 소주를 원래는 제사 때 사용하면 안 되는데, 이 여름에는 더우니까 이 청주 일반 발효주가 상하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만 소주를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, 이렇게 유연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름에는 소주를 제사 때 사용해도 된다 규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교수님 또 그 소주가 가양주 문화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러면 김치처럼 막 이 집 김치가 맛있네, 저 집 김치가 맛있네처럼 파비앙네 소주 맛있다, 이익주 교수님 소주 맛있다, 약간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 네, 김치 손맛처럼 소주 손맛이 좋은 집, 약간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예, 가정마다 다양한 그런 소주 만드는 법, 레시피를 이 개발을 한 것 같고요. 조선 시대에는 이 가양주 문화 덕분에 정말 뭐 다양한 소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발효시키는 날짜라든지 뭐 증류기를 어떤 증류기를 사용했다든지, 어떠한 그런 재료, 쌀을 사용하기도 하고,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심지어 거기는 그 습해서 그 쌀 농사가 어렵기 때문에 네. 그 조나 보리를 사용해가지고, 예, 또 맥주처럼 나오는 거예요? 또 다른 느낌일까요? 맥주는 이제 도수가 낮지만 이제 그걸 더 증류해가지고 도수 높은 그런 보리 소주를 만들기도 했다고 나옵니다. 그리고 또 이 소주는 마시고 즐기는 것뿐 아니고 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. 그래서 왕실에서도 이 소주를 비축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약으로 쓰기도 했고요.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이 소주를 많이 썼는데, 이 돈이 많은 양반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약으로 이제 사용을 한 것 같고요. 동의보감에 어떻게 하면 이 소주를 약으로 쓰는지 그런 방법도 나와 있고, 그리고 특히 그 노비들 있죠. 노비들도
이 소주를 약으로 마셨는데 심지어 만병통치약으로 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니 요즘도 감기 걸리면 그 소주잔에다가 고춧가루 타서 이렇게 마시면 낫는다고 해서 저도 마셔봤거든요. 아, 정말요? 나았어요? 낫더라고. 그 다음 날은 완전 생생하게 진짜 딱 바로 100% 컨디션이 회복되었어요. 저는 취해서 그래요? 약간 아픈 걸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진짜 아니요, 낫는 아니요. 걸까요? 파비앙 방송에서 네. 잘못된 의학 정보를 얘기하면 안 돼요. 그렇죠. 민간요법 그런 거 아닐까요? 민간요. 네, 민간요법. 네. 자, 그런데 그 소주를 마시는 게 약이 되나요? 아니면 상처에 뿌리는 게 아. 약이 되나요? 예, 동양의학에서는 이 마시는 거, 복용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, 제가 이거를 유럽에서 술을 이제 연구하는 전문가랑 얘기를 해서 동양에서는 이렇게 복용하는 쪽으로 약으로 사용했다 했더니, 그건 동양뿐 아니고 이제 서구에서도 그랬다.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예,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선시대에서 소주가 발전을 계속 했는데요. 특히 일제강점기에 이 근대 기술을 활용한 증류 공장이 이제 한반도에 들어서게 되고요. 산업식 소주가 더 발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곡물이 비싸잖아요. 쌀도 그렇고 곡물 원료 대신에 이제 감자나 타피오카 같은 더 싼 그런 저렴한 재료로부터 이 고알코올을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뽑아내서 함량 최대 95도까지 예 가는 그런 가능해요, 그거? 목이 탈것 같은데? 연속식 증류기를 사용하면 그게 가능을 해요. 예. 그래서 95도까지 되는 에탄올 주정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주정을 추출해서 이거를 물과 감미료를 쫙 섞어가지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. 95도를 먹는 건 아니죠? 그럼요. 깜짝 놀랐어요. 죽사. 제가 그 희석식 소주에 대해서 그 한자로 쓰잖아요. 그러면 술주자가 아니에요. 소주 할 때 술주자는 삼수변에 다유자를 쓰거든요. 오.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시부터 마시는 술이다. 오후 5시, 7시 사이부터 마시는 물, 이게 이제 술인데 그래요. 희석식 소주의 그 주자는 3번 빚은 술주라는 뜻이에요. 1번 빚은 술? 네, 술 주자가 한자가 다른데 예. 이건 뭐냐면 3번 증류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더 그 순도가 높은 이런 원액을 만들었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선시대에 소주가 유행을 하면서 이 소주를 외국으로도 이렇게 선물로 이제 외교 선물로 많이 보냈는데 특히 일본에도 보냈어요. 그래서 일본에서는 원래는 이 사케라고 하는 이 청주, 그 발효주가 발전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 16세기, 17세기부터 조금씩 소주가 등장을 해요. 비슷한 한자로 소주이지만 그 주자가 한자가 약간 달라요.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중 네, 증류한 세 번째. 그 주자인데 그걸 이제 일본어로는 쇼추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우리 한자로 발음을 하면 소주인 거거든요. 근데 그것이 20세기 초에 한국의 그 산업식 소주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런 용어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. 아주 예리하지 않으면 이제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. 심지어 어떤 그 유명한 증류주 소주에도 실수로 그게 네. 그 일본식 주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럼 그 주자는 일본식 소주에 붙은 주자가 그렇죠. 되나요? 네. 그럼 그거 고쳐야 되겠네요.